오늘 미국의 정치 이야기 코너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 방송에서 앞으로 최대 48시간 내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 테렌스 바학 대표가 예견을 했는데요. 방송이 나간 후에 정말 정확하게 한 48시간 내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선에서 중도 하차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아주 빠른 시간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고 웬만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어제는 또 오랫동안 기다려온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 테렌스 박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네, 그렇습니다. 48시간 만에 대선 연착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8시간 동안 해리스 부통령이 빠르게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발표를 하자마자 신속히 당내에 영향력 있는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걸어서 지지를 호소하고 요청했는데 약 10시간 동안에 100통 이상의 100통 이상 전화를 전국에 있는 민주당 주지사, 의원들, 의회 지도부들 등등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먼저 포문을 연 거물급 민주당 내 정치인은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하고 예. 영부인이셨고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지 포문을 열면서 전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현재 뉴욕 스테이트의 미 연방 상원이면서 상원 원내대표로 있는 헉스모, 그리고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를 이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어제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함께 지지를 공식적으로 하면서 네. 미국이 대선 후보로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지지 패턴을 보면은 네. 아주 참 잘 짜여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첫 번째 테이프를 딱 끄는 분이 백인 전 대통령인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딱 출마를 해가지고 네. 거물급들이 지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흑인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께서 지지를 하면서 그 백인 유권자와 소수의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아주 잘 짜여진 지지 모습을 본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 10% 정도의 부동표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엿보고 반면에 네. 보이는데 Z세대, Z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를 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현재 틱톡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젠 가수의 세대의 가수 찰리 XCX가 네. 그 틱톡으로 해리스는 장난꾸러기라고 유머 섞인 다정함을 표현하자마자 네. 빨리 해리스 선거 캠프에서는 SNS 이메스를 찰리 XCX를 상징하는 색깔, 라임 색깔로 싹 바꿔가지고 젠 세대를 끌고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젠 세대는 1990년 중반서부터 2000년 중반대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당의 지도층과 민주당 선거 자금줄을 쥐고 있는 지지자들의 대련에 무릎을 꿇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심각한 고민 끝에 내린 용단의 근거는 대선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분석에 용퇴를 내린 겁니다. 네. 그럼 바이든 대통령께서 용퇴는 무엇을 근거로 했냐면은 첫째, 트럼프의 기적적인 그 암살 미수 사건에서 살아난 이후로 여론조사의 격차가 6% 이상 벌어지고 아주 치명적인 요소는 6개의 경합주에서 모든 주에서 6%에서 크게는 10%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이든 대통령께서 코비드까지 걸려가지고 기진맥진한 모습이 대선의 지지도를 아주 현저히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자꾸 막히게 되고 그림에 따라서 유권자의 신뢰도도 떨어지면서 이번 대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무당파, 중도파가 트럼프 쪽으로 키우게 되면서 당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예. 막강한 우군 지도층인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낸시 펠로시 등등등의 이어서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합쳐서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의 단합을 위하고 당의 집권을 위해서 용단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은 87%는 바이든 대통령의 용단을 잘 내린 결정이라고 옹호하면서 네. 현재 무당 결정은 약 10% 정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그 대선의 구도를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네. 15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8월 19일 날에 시카고에서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예. 어떻게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화되냐면은 한쪽에서는 당내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고 당의 결집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고, 네. 경선은 당을 분열시키고 당의 집결을 도모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추대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예.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지지의 릴레이를 통해 가지고 해리스 후보가 명실공히 이번 전당대회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대선 전국에 또다시 9월이 오면은 시각 변동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9월 10일 혹은 뭐 트럼프 쪽에서는 17일 날로 옮겨야 된다 하는 그 대선 토론이 있고, 네. 또 9월 18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협의에 대한 선고 재판도 대선에 변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대시본 모두가 지난번에 34건에 대한 범죄에 대한 모든 것을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린 것처럼 예. 이번도 유죄 판결이 확실히 되게 되면은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대선에 사들이 있을지 않겠는가 이러한 전망이 남아 있고, 네. 또 9월 18일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그 기준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예. 또 해리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제 선거는 99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남겨져 있고 9월에는 또 이 대선이 요동을 치게 될 9월 그 토론 이어서 이제 네. 사법 리스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결정이 어떻게 선고가 나느냐. 참 이 흥미진진한 가면 갈수록 정말 한 채 눈도 뗄 수 없는 그런 미 대선 현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